자, 우리 일반적인 이 가수의 요 전쟁입니다. 전쟁. 지금은 저희들이 거의 전쟁이라는 이름으로 거의 통일대가 사용을 하고 있는데, 원칙적으로 정지하고 전쟁이라는 것은 다릅니다. 그래서 정지라는 것은 나무의 골격을 만드는 거예요. 나무의 골격. 그 다음에 전쟁이라는 게 나무의 장가지를 정리를 하는 게 전쟁이라고 한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세 가지만 내놨는데, 제주도에서는 처음에 다 개심자연형이라 해서 이름 자체를, 망감류의 이름 자체를 개심자연형이라고 했는데, 제가 보니까 조금 다른 거예요. 개심자연형 같기도 한데 배상형도 조금 가미가 돼 있는 것 같다. 배상형하고 개심자연형 어떻게 구분할까요? 그림 보고 느끼신 분 없나요? 걸려 있습니다. 아니, 남아 있습니다. 없나요? 그게 뭐예요? 예. 개심자예요. 와, 눈썰미 아주 좋습니다. 맞습니다. 자, 이제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 뭐 가지고 계시나요? 자, 그럼 비교해서 한번 드세요. 근데 같은 건데 제가 다른 걸 드릴게요. 이 두 개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실질적으로 배상형이나 개심자연형은 모르시는 분은 구분하기 힘들지만, 여기 보시면은 개심자연형이라는 것은 주지, 이게 주간이죠. 주지가 1번 주지, 2번 주지, 3번 주지 구분이 되죠. 배상형은 구분이 없잖아요. 똑같은 데서, 동일한 데서 세 개가 나온 거예요. 동일한 곳에서 위치가, 주지의 위치가 똑같아요. 동일한 곳에서. 위에서 보면 똑같잖아요. 나무가 세 개. 그래서 배상형하고 개심자연형은 이게 있느냐, 이 순서가 있느냐 순서가 없느냐, 그 차이예요. 그래서 제주도에서 개심자연형이라고 하는데 전쟁해 놓은 것 가서 보면은 순서가 없어요. 다 한 곳에서 다. 그래서 배상형하고 요 개심자연형하고 혼합되어 있는 그런 수형이다. 그런데 원칙적으로 배상형은 동일한 주지의 나온 위치는 동일하지만 완전 옆으로 펴는 거예요. 옆으로, 배상형은. 예. 왜 배나무에서 완전 발 누워버리잖아요. 그게 배상형이고, 개심자연은 그래도 한 45도 정도 가는 게 원칙적으로는 그런데, 우리 노는 이 주지에 놓은 순서를 보니까 똑같더라. 그 다음에 여러분들 지금 만약에 망감류를 재배하신다고 하신다면은, 저는 권하는 게 요 개심자연형이 아니고 Y자형 수형이에요. 왜? 앞으로는 모든 나무들이, 모든 나무라고 말하기는 그렇지만 대부분의 나무의 수형들이 Y자형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왜? 관리하기 편하죠. 햇빛 잘 들어가죠. 통풍 좋죠. Y자형이 제일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망감류를 한다면 요 개심자연형이나 이런 것보다는 Y자 수형으로 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지금 제주도에서는 실험을 하고는 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나무들은 다 Y자형으로 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방금 제가 말씀드린 왜 Y자형으로 가야 되느냐. 자연형 나놓으면 제일 좋지. 전쟁도 안 하고 품삯도 안 들고 제일 좋은데 왜 안 돼? 이리 나놓다 보니까 과일이 아까 말씀드렸죠. 낙하가 많이 일어나더라. 왜? 과일이 떨어지지, 잘 안 달리고 하니까 햇빛도 잘 안 들어가고 바람도 잘 안 통하고 그렇더라. 그래, 그러면 나무 수형을 좀 바꿔볼까? 주간형으로 온 거예요. 주간형으로 왔는데도 또 낙하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주간형이 지금은 어디에서 적용을 하냐면 사과나무 있죠. 원추형이가 조그맣게 키우잖아요. 한 2m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키우고 있어요. 왜? 관리하기 쉬우니까. 그 다음에 주간형으로 했는데 이거 낙하가 일어나서 조금 바꾼 거예요. 변칙 주간형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주간에 위에 대가리 여기 머리만 탁 잘라버린 거예요.
그리고 변칙 중앙에는 이 주지가 5개. 이것도 하다 보니까 가율이 좀 떨어져. 그래서 배상형이나 개심자연형 가지를 한 3개 정도 남기는 것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3개보다는 2개 하면은 햇빛도 더 잘 들어가고 통풍도 더 좋을 거고 훨씬 더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지금 육지부 쪽에서 이 망감류를 제외한 감귤류를 제외한 모든 가수들이 Y자형 연구를 엄청 많이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핵가류들은 거의 Y자형으로 거의 이제 정리된 상태고, 그래서 다른 아마 수종들도 아마 그렇게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 두 가지가 동서로 갈 때. 가지 2개 동서로 가는, 그러니까 이제 이 가수원의 방향에 따라서 그리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남북으로 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 햇빛이 많이 들어가고 하면 동서로 하고 남북은 그 차이는 아마 없을 거예요. 40도로 가다 보면. 자,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정지 전쟁의 이론, 내란 앞에 나온 데랑 똑같습니다. 탄수화물과 질소의 비율인 CN율. 자, 여기서 보면 탄수화물이 충분하고 질소가 약간 적은 상태를 만들어줘야 가수에서는 착과도 잘 되고 꽃도 잘 피고 과일도 좋다. 질소를 너무 많이 준다고 해서 과일이 좋아지는 절대 아니다. 왜? 질소를 많이 줘서 키우려고 하면은 그냥 나무 키우세요. 나무는 목적이 뭐예요? 우리가 나무 잎목을 키우는 목적은 나무 잎목을 왜 키워요? 예? 자, 잎목을 키우는 나무 그 자체를 키우는 거죠. 그럼 나무를 키우기 위해서는 질소 비료만 주면 되잖아요. 나무 잘 크잖아요. 그렇죠? 근데 가수는 왜 재배를 하세요? 나무가 아니고 우리가 목적하는 건 열매거든요. 나무만 잘 키우려고 하면 질소 비료만 주면 되는데 나무가 아니고 열매가 좋아야 되니까 나무보다는 열매를 잘 키워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질소 비료보다는 제가 말씀드린 잎에서 만든 탄수화물이 조금 많아야 된다는 거예요. 탄수화물이 조금 많아야 과일도 좋고 꽃도 잘 피우고 우리가 원하는 과일을 수확해서 돈으로 바꿔야 되니까 돈도 많이 벌 수 있다. 그래서 탄수화물이 충분하고 질소가 약간 부족한 이 상태를 CN율에서는 이 상태를 만들어 주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상태를 알기는 쉽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나무의 수세를 보고 쭉 판단하고 크다 보면은 가을 정도 돼서 보면은 하지가 좀 많이 났다. 이런 수세가 좀 강하네. 그럼 내가 질소 비료를 좀 줄여야 되겠어. 내가 과일이 많이 달렸는데 도장지가 안 나왔네. 이건 수세가 조금 약하네. 그럼 비료를 좀 줘야 되겠어. 그래서 가수를 재배하는 나무마다의 특성을 여러분들이 다 아시고 조절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앞에 나오신 지상부와 지하부의 TR율입니다. 탑지상부와 지하부. 자, 전쟁을 할 적에 여러분들 혹시 뿌리 잘라본 적 있나요? 가수 재배하면서? 뿌리. 그렇죠. 못 자르죠. 그래서 당근은 거의 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상부를 조절을 해서 지하부를 조절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아까 1대1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상부는 그대로 둔 상태에서 지하부는 그대로 둔 상태에서 지상부를 자르기 때문에 지상부가 줄어들면은 지하부도 뻗어나갈 게 없잖아요. 그렇죠? 왜? 100가지 양분을 흡수해야 되는데 지상부가 없어. 50밖에 없어. 50만 흡수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가수에서는 지상부만을 가지고 조절을 해왔다. 지금도 현재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런데 당근을 하는 게 뭐냐, 외국 같은 경우에는 포도 같은 경우에 이 긴 걸 가지고 가면서 트랙터에 연결해서 쭉 잘라버려요. 그냥 일직선으로 가면서 쭉. 그래서 당근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지상부하고 지하부의 어떤 생육을 균형을
맞춰주는 부분도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잘 안 하죠. 가수원들이 다 경사지다 보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빨간 거 이 부분을 탁 드러내버렸다 하면은 TR율이 엄청 줄어드는 거죠. 지상부가 없어졌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전쟁할 적에도 내가 세력이 강하다. 나무의 세력이 엄청 강하다. 어떤 전쟁을 해야 돼요? 나무의 세력이 엄청 강해. 가일이 안 달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강전. 예? 강전정. 세력이 강한데 강전쟁을 해요? 세력이 엄청 강하게 가일이 안 달린다면 전쟁 안 해도 되는 거죠. 왜? 세력이 강하다는 것은 질소 성분이 많다든지 뿌리가 엄청 많다든지 그런 게 위에 세력이 엄청 큰 거예요. 그러니까 세력이 강할 적에는 되도록이면 가일을 많이 착화를 시켜서 세력을 안정화시켜야 된다. 그래서 이 TR율을 보고 전쟁도 강전쟁을 할 건지 약전쟁을 할 건지 그렇게 구분을 해 주셔야 된다. 그 다음에 니콤의 법칙입니다. 우리 이 연구하시는 분 중에 이름이 니콤이라는 분이 계셨나 봐요. 제가 저분은 잘 모르지만은 이 법칙은 아주 유명합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여기 보시면은 니콤의 법칙은 뭐냐 하면은 나무의 각도예요. 나무를 수직으로 키울 것이냐, 수평으로 키울 것이냐, 아니면 밑에 해안기로 키울 것이냐. 나무를 수직으로 키우면은 영양 생장이 엄청 잘 일어난다. 세력이 강해진다. 수평으로 키우면은 영양 생장보다는 생식 생장 쪽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50도 이상, 50에서 90도까지는 수세가 아주 강해진다. 내가 나무가 보니까 수세가 엄청 떨어져 있어. 그러면은 가지를 살 떨어주면 되겠죠. 그렇죠? 아니 전쟁할 적에 가지를 살 유인해가 떨어지면은 그러면 수세가 너무 약하다. 여기 보시면은 수세가 이제 적당한 게 30도부터 50도 사이인데 거의 한 45도 정도고 우리 보고 있어요. 근데 이 적당한 여기가 보면은 우리가 가위를 우리가 영양 생장보다는 생식 생장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가일이 중요하니까. 그래서 가일이 중요한 거는 여기 0도에서 180도에부터 한 45도 이 사이가 제일 좋다. 그런데 요즘에 조금 바뀌었어요. 이론들이. 사과 농사는 어떻게 짓나요? 전쟁 방법이 하나 생겼어요. 사과의 전쟁 방법이. 어떤 게 생겼을까요? 예? 한 10년도 채 안 됐을 거예요. 사과의 너림 전쟁이 생겼죠. 너림 전쟁. 왜? 니콤의 법칙에 따르면 너림 전쟁 하면은 가일도 안 좋아지고 생육도 안 좋고 다 안 좋아져요. 이렇게 내려가면은. 근데 사과에서는 지금 너림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이 법칙들도 아마 조금씩 변화는 있다고 이제 보시는 거고. 그런데 우리 망감류 같은 경우에는 가일이 크잖아요. 가만 달아놔도 처지거든요. 처지고 나면은 당이라더니 가일 맛이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0도 이상 한 10도에서 45도 그 사이를 각을 유지를 해줘야 고품질의 망감류를 생산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정부우세성은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제일 위에 있는 눈이 세력이 제일 강하다. 여러분 A 보면은 이걸 안 자르지 않고 그대로 놔놓으면은 제일 위에 있는 이 눈의 가지가 제일 많이 컸죠. 그 다음에 가면 점점 줄어듭니다. A라는 걸 절반 정도 잘랐을 적에 자르고 나니까 잘랐는데도 제일 위에 있는 눈의 가지가 제일 많이 자랐더라. 여기에서 보면 A나 이 50% 잘랐을 적에 놓은 가지들의 종량은 똑같다. 그래서 낳아놓을 적에는 가지들이 좀 많이 나왔는데 자르고 나니까 눈수가 적어졌죠. 가지는 길어졌죠. 그 종량은 똑같다. 그 다음에 이 B에서도 보면은 그대로 낳아놓으니까 위에가 잘 자랐는데 이걸 유인을 해서 휘었다. 자, 중간을 좀 높게 하니까 중간에 있는 눈들이 제일 크게 자랐다. 그 다음에 여기는 아예 45도로 눕혔을 적에는 제일 위에 있는 가지가 제일 많이 자랐다. 그래서 정부에 있는 제일 위쪽에 있는 눈이 제일 강하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양분의 흡임성입니다. 이것도 최근에 좀 나온 것 같아요. 양분의 흡임성. 양분의 흡입성이라는 것은 어떤 소리냐 하면은 세력이 강한 나무나 키가 큰 나무가 양분을 많이 가져간다. 그렇죠? 전쟁을 하실 적에 한 놈은 이렇게 크고 한 놈은 이리 작다. 자, 오른쪽은 여러분들 보면 왼쪽이죠. 왼쪽은 이렇게 커. 오른쪽은 이렇게 작아. 어느 쪽이 더 잘 자랄까요? 오른쪽. 여러분들 보면 왼쪽이죠. 그래서 이게 양분의 흡입. 그래서 여기 보면 전쟁을 할 적에 한쪽까지는 이렇게 크게 남겨두고 한쪽까지는 작게 잘랐을 경우에 1년 동안 큰 비율을 보면 이 여기에 있는 큰 가지가 훨씬 더 많이 자라고 크다. 그래서 큰 가지가 크다는 게 양분의 흡임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까지 한 5개 정도의 CN율, TR율 해가지고 쭉 리코메 법칙, 그 다음에 정부 우세성, 양분 흡입성 이걸 보시고 전쟁을 할 때 가지를 잘라 주셔야 된다. 내 마음대로 그냥 아무렇게나 자르는 게 아니고 이렇게 잘라야 된다. 그 다음에 전쟁할 때도 중요한 게 우리 전쟁은 왜 하지요? 왜 나무 그대로 놔놓으면 갈 많이 달리는데 왜 자를까요? 예, 수세 유지도 많습니다. 수관도 만들기가 맞죠. 자, 전쟁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햇빛 잘 들어가게, 바람 잘 통하게, 관리하기 편하게, 그거예요. 그리하면서 여기 보시면은, 자, 이거는 원추형, 이거는 변칙 주관형인데 안에 있는 동그라미 속에 있는 공간, 저 공간들은 뭐냐면 그늘이라는 소리예요. 그늘. 그 그늘에 들어가면은 잎들이 강압성을 할 수 있나요, 없나요?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공간들이 무효용적이라는 게 무효용적, 쓸모가 없는 공간이다. 그 다음에 유효용적은 생산에 기여하는 잎을 가진 수간부위. 그래서 전쟁을 하면서 이 유효용적을 무효용적은 줄이고 유효용적을 높일 수 있게끔 전쟁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감귤 같은 경우는 개심자형이나 배상형 위주의 이런 수형을 만들어서 전쟁을 해줘야만이 이런 무효용적을 많이 줄일 수 있더라. 단 여러분들 명심을 하셔야 될 게 아까 개심자형으로 한다고 했죠. 정리를 하다 보면 이 다음이 있나 보다. 자, 만감 수용 목표가 8대 10, 1대 0.8 정도 됩니다. 이 수고가 1m 정도 올라가면은 폭은 한 0.8. 그렇죠? 거꾸로 수고가 0.8일 때 이 폭은 한 1m 정도. 그렇게 조금 더 늘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주지름 3개, 4개. 이거는 여러분들 만들기 나름인데 이 정도 하면은 좋다. 완전 구체적으로 내놨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될 거고요. 자, 제가 우리 거제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개심자연하고 만들어 봤는데, 이 기술이 없어서 그런지 뭐 이렇게 만들어 나기 단점이 있어요. 예? 만감유본께 유효파에 꽃을 단다고 했잖아요. 가위를 단다고 했잖아요. 유효파 꽃을 단다. 이 가운데가 그냥 텅텅 비어버려요. 가지들이 없어가지고. 가운데가. 그래서 이 전쟁을 하면서 가운데 정도의 가위를 달 수 있는 이런 부위를 잘 만들어 주셔야 된다. 왜냐하면 끝에 이리는 많이 달리는데 가운데 여기가 텅텅 비어버리더라. 그래서 수행을 하면서 이런 부분을 잘 해주시고, 이거는 지금 이제 햇가지 쪽에서 보면 이제 가지들이 그대로 드러나잖아요. 개심자연은 가지들이 그대로 드러나. 여기도 보면 개심자연이라고는 말은 하지만은 배상형 비슷하죠. 거의 같은 부위에서 분화가 됐죠.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배상형 이제 개심형 해가지고 같이 얹었고 이런 식으로 용어를 같이 이제 섞어서 지금은 조금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가운데가 좀 비더라. 그래서 여러분들 재배할 때 가운데에 좀 달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많이 확보를 해 주셔야 된다.
자, 여기 보시면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품종별 특성이 쭉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남진해라는 카라향이라는 품종이 있습니다. 이거는 보면은 제주에서도 4월 말에서 5월 상순에 수확한다. 그 다음에 천혜향은 2월 하순, 한라봉은 2월 상준순, 레드향은 1월, 황금향은 12월 이렇게 만들어 놨죠. 이게 만감류들이에요. 그래서 제주에서는 1월부터 12월까지 매월 수확하는 감귤이 있다. 지금 1년 사이클을 만들어 놔가지고 수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육지부에서는 이거하고 조금 다르게 하셔야 될 부분인데, 저거 뭐 다르게 하십시오는 말씀을 못 드리겠고 제가 해보니까 조금 다르더라. 남진에는 실질적으로 재배하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황금향은 무조건 12월달에 수확을 해야 됩니다. 해가 넘어가면 아예 맛이 없습니다. 아예 맛이 없습니다. 레드향은 1월 중순 많습니다. 한라봉은 육지에서는 2월 말에나 한 3월 정도, 그 다음에 천혜향이 2월 상순. 우리 그제에서 해보니까 이 정도가 좀 맞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라봉, 레드향 내가 쭉 보시면은 한라봉 같은 경우 통기성, 배수성이 좋고 다 만감은 똑같습니다. 만감은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바라기부터 초여름까지 온도가 높을 것, 적가를 통해서 적절하게 수세 유지할 것, 삭과 가다시 뿌리의 감수를 조절할 것. 그 다음에 방금 이제 심으신 분들이 계시니까 마지막에 있는 작은, 절대 작은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금 높이 심으십시오. 작은이 발생하고 나면은 수세 조절이 안 됩니다. 이거 보시면 작은이라는 거 있죠, 이거. 접목 부위 밑으로 심으셔야 됩니다. 접목 한 위에 부분이 내려오고 나면 이런 식으로 정상식재인데, 이거는 접목 부위 밑에가 지금 뿌리가 내린 거죠. 이런 수세 조절이 아예 안 됩니다. 그래서 제주에서도 작은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레드향 같은 경우는 밑에 높은 온도는 다 같습니다. 유목기 정부 우수성이 강하고 순 배치를 위협했을지는 빈가지가 많이 발생. 아까 제가 말씀드린 빈가지가 발생하면 가일이 안 달립니다. 그래 가운데 정도의 빈가지를 좀 없애주셔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레드향과 한라봉의 차이점은 레드향은 잎이 조금 큽니다. 한라봉보다. 그 다음에 가지의 크기와 길이가 비슷하고 잎이 크고 두께가 얇다. 이 조금 레드향이 좀 틀리다. 그 다음에 나무의 특성은 자로로서 가름을 해주시고요. 자, 전정식이 봄전정입니다. 봄전정인데 육지부에서는 무조건 2월 하순에는 전정을 하셔야 된다. 3월 되면 파라가 되기 때문에. 자, 제주도에서는 무가온이 3월 4일 중순에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중요한 건 파라 전에 완료. 육지부에서는 무조건 지금 쇠순이 놓는다고 하니까 무조건 발화되기 전에는 전정을 다 하셔야 된다. 내가 전정을 아니까 나는 발화하고 있다. 그럼 급한 거예요. 그래서 발화하기 전에는 무조건 해야 돼. 여기에 놓은 이거 시기 따질 필요 없습니다. 무조건 발화 전에는 완료를 해 주시기 바란다. 그 다음에 여름 전정 있습니다. 여름 전정. 제가 그랬죠. 한라봉이 육지부에서 5번 자란다고 했죠. 5번. 5번 자라면서 다 꽃이 핍니다. 단 3, 4월 달 깨야 한 거 위에 새순에서 꽃피는 거는 싹 다 따버리십시오. 그렇죠? 그래서 5월까지는 그래도 괜찮다 생각은 되지만 5월달도 별로다. 그래서 3, 4월달 깨야 한 것 위에는 그게 정상가입니다. 그 이외에 하지라든지 추지 나가 꽃피고 과일 달리는 건 싹 다 따, 그만큼 손해입니다. 양분 손실이고 과일도 정상 과일이 되지 않는다. 다 따버리세요. 그래서 저 여름 전정가는 7월 20일 전후인데 육지부는 아마 조금 빠를 겁니다. 이게. 그래서 여름순이 한두 개 발생한까지 봄순 전정 다음에 내가 결과모지가 없는 경우에는 여름순이 좀 났을 적에 중간 정도로 착 잘라주시면은 새순들이 많이 나서 결과모지를 확보할 수 있다. 가을 전정은 10월 20일인데 우리 육지부에는 5번 난다 했죠. 그래서 가을 전정 저런 거는 하계 전정은 뭐냐면 새순 놓은 거 자르라는 소리예요. 새순 놓은 거. 그 다음에 잎이 너무 가해가지고 강압성이 안 되라고 햇빛 투과량이 안 된다고 조금 치는 거예요. 그래서 가감한 전정은 동계 전정 때 하는 거지 하계 전정인데 가을 전정에는 불필요한 것까지 잘라내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전정할 때 고려해야 될 것 첫째, 수영 어떻게 잡을 것인가. 그렇죠. 수영, 개심자영. 그 다음에
둘째, 그 다음에 처음에 보면 나무가 작다 보니까 처음에 좀 촘촘하게 심습니다. 몇 메다로 심을까요? 지금 이런 상황 한 3m 정도 심어놓고 중간에 간벌 들어가지고 3m 심, 3m, 6m. 오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3-3으로 심었다가 어느 정도 크고 나면 한 6, 7년 크고 나면 한 나무를 간벌에 내면서 6-6으로 만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제일 좋습니다. 그 다음에 수세 안정 목표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나무 높이는 제한할 것인가 계속 키울 것인가 한번 생각해. 왜? 하우스에 맞게끔 내가 중방이 2m밖에 못 키우잖아요. 2m 내에서 내가 어떻게 키울 것인가. 그 다음에 가지 유인은 어떻게 할 것인가. 가지를 유인할 것인가, 절단 전정해서 수영을 만들 것인가. 그 다음에 강한 가지를 솎아낼 것인가, 자름 전정을 할 것인가. 그다음에 도장지는 제거할 것인가, 낳아 놓을 것인가. 이렇게 추지는 다 자르셔야 되겠지만, 가지 같은 경우에 내가 가지가 없고 결과모지가 없을 경우에는 절단 전정을 해서 결과모지를 받아내는 쪽으로 하셔야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다 판단을 해서 전정을 해 주셔야 된다. 그런데 봄 전정은 수영 만들기입니다. 자, 책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수영 만들기 주지, 아주지. 다 주지는 아시죠? 아까 말씀드린 그 주지 놓으면 옆에서 노는 가지가 아주지, 그 다음에 척지, 그 다음에 결과모지, 이런 식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단 밑으로 처진 가지들은 망감류에서는 세력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다 잘라주시라. 그리고 망감류 같은 경우는 2년, 3년까지는 세력이 강할 수 있으나 3, 4년 지나고 나면 세력이 급격히 약해집니다. 그 결과를 좀 시키고 조금이라도 많이 가위를 달고 나면 세력이 엄청 떨어져 버려요. 그리고 너무 많이 가위를 달아서 내가 나무가 수세가 엄청 떨어지고 나면 회복하는데 한 4, 5년 걸립니다. 아예 가위도 안 달립니다. 내가 우리 사무실에서 한 나무당 50가, 100가, 150가, 200가, 한 300가 정도 다니까 한 4년 정도 가위를 아예 안 왔습니다. 나무 다 자라도 안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적당하게 따셔야 된다. 그 다음에 아주지도 자르실 적에 이런 식으로 자르시고 나면은 이런 결과모지들이 나와서 결과를 시킬 수 있고, 척지 같은 경우에도 밑에 하얀기들 있죠. 하얀기들을 다 제거해서 세력을 좀 돋워 주셔야 된다. 자, 척지들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제일 먼저 재배하시다 보면 이런 식으로 Y자가 많이 나옵니다. Y자는 무조건 한 개 잘라서 Y자가 없어지게 만들어요. 자, 가지들이 이렇게 많이 나와요. 그럼 무조건 한 개는 제거. 그러나 빈 공간이 없이 순이 나옵니다. 이렇게 5개, 6개 5개, 6개 나누는 한 개. 예. 아니면 결과모지 시킬 수 있는 게 있으면, 간격이 있으면 한 2개 정도 나누고, 되도록이면 1개 정도로 올라가게 만드셔야 된다. 자, 여기도 보면 Y자 놓은 거 한 개 잘라가 한 개로 만들었죠. 자, 5개, 6개 한 개 만들어 놨습니다. 자, 저런 식으로 만드셔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여름 전정. 여름 전정은 예비지입니다. 내가 결과모지가 없을 경우에 하는 거지, 그렇지 않고 결과모지가 있으면은 절단 전정에서 없애버려야 된다. 그렇죠? 거의 7월 하순인데 아마 6월 하순 정도 걸릴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름 전정 보면 여기 만들어놔서 예비지 전정입니다. 자, 이렇게 쭉 올라가면서 도장기들이. 그래서 여름 전정 놀자 봄에 놓은 가지만큼 탁 잘라버리고 나면 이렇게 결과모지를 형성할 수 있다. 그래서 여름 전정은 몇 개 없어요. 저런 게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동계 전정의 한 10분의 1 정도. 그렇죠? 이렇게 해가지고 하셔야 된다. 그 다음에 가을 전정. 가을 전정은 이런 도장지들 놓는 거. 그러니까 왜냐하면 새순이 놓으면 양분을 뺏어 먹는 잎들이기 때문에 이런 잎들만 제거를 해 주시면 된다는 거예요.